안녕하세요. 경제엄마 최 소장입니다. 경제엄마 최 소장은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3단계를 실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고민 해결 사례를 나눕니다. 두 번째, 북리뷰를 통해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넓혀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매물을 통해 부동산 시세 흐름을 파악해 봅니다. 구독자님들이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실 때까지 실천합니다. 응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 잘하는 꿀팁 있나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잘하는 꿀팁 5가지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요 5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5가지를 알기 전에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가입하러 가시고요.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은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 늘리고 예치금을 많게 하라입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 유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라입니다. 세 번째,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 공급, 기관 추천을 노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당첨 제한 규정 지역이 아닌 지역, 비규제 지역을 얘기하죠. 비규제 지역을 청약하라입니다.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실천하시면은 민영주택 청약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민영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여기에 포함되죠. 민영주택이는 보시면 지금 저희가 출처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나온 자료고요. 2020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파트 부분만 조금 세세하게 보면 아파트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는데요. 1위가 GS건설이죠. 10위는 태형건설이고요. 세세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원 아파트 시공 예정사를 한번 적용을 해본다 하면 지금 GS건설은 진해구 대야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공 예정이고요. 또 2순위인 대우건설은 제가 1순위 하나 더 나눠놓을게요. GS건설이 진해구 대하구역 재개발 사업도 하지만 성산구 가은팔구역 재건축 사업도 같이 할 예정이죠. 그리고 2위는 이제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마산 회원구 교방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죠. 창원 프루지오 더 플래티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4월 5일부터 이제 청약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위는 포스코 건설인데요. 포스코 건설은 마산 하포구 상남 산호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이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시공 예정이고 4위는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은 마산 회원구 양덕 2구역 재건축을 할 예정이고요. 양덕 4구역 재개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덕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5월에 이제 일반 분양 예정이죠. 그리고 5위는 지금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은 마산 회원구 회원 2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공 예정입니다. 두산과 같이 하죠. 그다음에 6위는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총 3군데의 사업을 하는데요. 마산 하포구 반월구역 재개발 사업하고 의창구 대원 1구역 재건축 사업, 그리고 의창구 대상공원 내 공동주택을 이제 시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7위는 HDC 현대산업 개발이고요. 8위는 삼성물산, 9위는 SK건설입니다. 7, 8위, 9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아파트 시공 예정 없네요. 그리고 10위는 태형건설인데요. 태형건설은 마산 하포구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로 2020년도 시공능력 평가서에 따른 아파트 시공능력 1위부터 10위까지를 창원 아파트 시공 예정사로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좀 민간 건설업자가 이런 데구나, 이런 곳에서 시공하는 곳이 민영주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여기 순위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하는 것도 다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민영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면적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신데 청약부금 같은 경우에는 85제곱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면적으로 더 큰 면적으로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민영주택 청약 원할 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해서 통장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한 청약저축 또한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인데요. 청약 예금으로 통장 변경한 청약 저축이라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변경은 딱 1회에만 하나입니다. 요거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변경을 하시면은 이렇게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가 결정되는데요. 최소 200만 원에서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평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일반 공급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냐,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점제, 추첨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냐, 투기 과열지구냐, 아니면 청약 과열지구냐, 아니면 기타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수도권 공공용지에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를 청약을 넣는다면 가점제 100%입니다. 추첨제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85제곱 초과를 하겠다 하면 가점제 50% 이하에 추첨제 50%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퍼센테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에는 가점제가 100%, 추첨제가 없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에서는 50대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면적이 85제곱 이하일 때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이렇게 되고요. 85제곱 초과였을 때의 이제 청약 과열지구에서 했을 때는 가점제가 30%, 추첨제가 70%입니다. 추첨제가 좀 더 면적이 큰 경우에는 추첨제가 유리하고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유리하죠. 그리고 기타 지역 보겠습니다. 비조정 지역. 여기가 지금 창원시에 속하죠. 경제엄마가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 위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비조정지역 창원시는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율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첨제가 조금 유리하죠. 그리고 점용 면적 85제곱 초과였을 때는 100%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첨제는 이제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시다 하면 이런 추첨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 가점 점수 계산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득이 되는 정보인데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꼼꼼히 보셔도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이 기본 점수 2점이거든요. 그래서 2점에다가 매년 1년 내에 2점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1년마다 2점씩 더해져서 최대 32점이 되십니다. 32점이 무주택 기간의 만점이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요.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유주택이 있게 되면 이제 무주택의 혜택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점을 보시게 되면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시작이고요. 혼인신고일이 빠르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전에 혹시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초혼의 혼인신고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이제 유주택이라 해도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인정이 됩니다. 단 일반 공급 시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였다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 이런 경우가 많이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오피스텔을 만일 가지고 계시는데 청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처음부터 산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20제곱미터 이하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청약을 하시겠다. 그런 거는 이제 주택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에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미분양 분양권이라고 이렇게 다 된 거를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미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 내에 마감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1순위, 2순위에 마감이 안 되어서 나오는 미계약분 잔여세대 있죠. 미계약 잔여세대를 계약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서 공급 계약서를 체결한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 잔금을 완납한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주택과 유주택을 구분하는 이 기준도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양가족 한번 나눠볼게요. 부양가족은 0명이 5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다. 본인 기준으로 기본 첫 출발이 5점이고요. 거기에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한 명당 5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대 35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배우자는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등본상에 분리가 해놓으셨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부부는 일심동체 이거라고 하죠. 몸이 떨어져 있어도 지금 부양가족에는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직계 존속은 부모님, 그다음에 조부모님이 되고요. 그다음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한 직계 존속, 이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 조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가점부여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계 비속, 자녀하고 손자녀죠. 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도 부양가족에 속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듣기 전에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청약통장부터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경우는 기본 점수 2점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1점씩 추가가 되어서 최대 17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만 17세 이상부터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민영주택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그래서 만 19세 이상부터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시기는 그로부터 24개월 전 만 17세 때부터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 17세 때 청약 통장을 선물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적극 권장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 한번 볼게요. 보통 민영주택은 당해에서 1순위 자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해가 안 되면 뭐 인근 지역이나 기타 지역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1순위 조건에 되도록은 맞추셔야 청약이 이제 당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구분이 되어 있고 지역마다 이제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2년 동안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거나 1주택 세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든 없든
뭐 1주택 정도까지는 요 가입 기간을 맞춰 주셔야 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닐 것.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기준 예치 금액 충족. 예치 금액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2020년 4월 17일 개정해서 이제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 지역 한번 볼게요. 그 외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제 나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가입 기간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외라 하면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보통 뭐 여기 창원시가 여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속하죠. 창원시. 네. 그래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에는 세대주, 세대원이 전부 다 포함돼야 되고요. 그다음 기준 예치 금액을 충족을 하셔야 부적격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민영주택 예치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예치금에 대해서 예치금이 많은 거는 괜찮은데요. 예치금이 작게 되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1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예치금이 부족해서 2순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이제 청약에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치금을 반드시 채워 넣어 주셔야 1순위에 청약을 하고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특별시, 부산,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 기타 시군입니다. 이런 지역을 나누는 구분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기준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예치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면적마다 좀 다릅니다. 예치 금액이. 그래서 85제곱 이하다 하면 서울특별시 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에 있다 그럼 250만 원, 기타 시군에 있다 200만 원, 그리고 102제곱 이하인데 서울특별시 부산에 있다 600만 원, 광역시에 있다 400만 원, 기타 시군에 있다 300만 원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35제곱 이하다 그럼 1000만 원, 서울특별시 부산은 1000만 원,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군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적, 이 모든 면적이 구애받지 않고 뭐 그 이상도 135제곱 이상도 있겠죠. 그런 모든 면적에 하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부산은 1,500만 원, 강력시는 1,000만 원, 그래서 기타 시군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시려면 최소 200만 원에서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청약하고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는 경우가 예치금을 부족하게 넣었기 때문인데 왜 예치금을 부족하게 넣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보통 요렇게 이제 주택형의 청약을 넣게 되면 102제곱 A타입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온다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만일 뭐 기타 시군 창원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창원시를 예를 들어서 102제곱 이하다. 그러면 3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거 부적격 사례가 난 거예요.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는 102.23제곱미터 A 타입인 거죠. 그래서 0.23이 많아서 실제로는 400을 넣어야 되는데 300만 넣어서 예치금을 부족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적격 사례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청약하는 데는 큰 무리 없고요. 당첨돼도 부적격 사례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잘하는 꿀팁 5가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을 늘려라. 무주택 기간은 당연히 뭐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무주택 기간은 뭐 늘리실 수 있는 만큼 늘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고요. 부양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통장 가입 기간은 만 17세부터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그때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최대 2년, 만 19세 이전까지 가입 기간이 최대 2년 인정되기 때문이고 납입금액 24회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최대한 2천만 원까지 아니면 뭐 최소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2번 무주택, 유주택자 기준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2월 11일 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 오피스텔은 주택수 미포함되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20제곱 이하는 주택수 미포함이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그리고 순위 내 마감이 안 된 경우에 나오는 미계약 잔여 세대를 계약하면 주택수 미포함이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 30세가 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아니면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시점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3번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을 체크해라.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기간도 맞춰놓고 부양가족수도 맞춰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1주택 처분 조건부 서약서를 내고 청약을 가능하신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이신 거죠. 1주택자인데 주택 처분하는 조건부 서약서 내고 청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입주 가능일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서약서를 내신 분은 만약 분양권 이제 매도를 해도 이 상태는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줄 모르고 분양권 매도를 하고 이렇게 6개월 이내 주택 처분을 안 하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분양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양권을 매수하신 선의의 최종 매수자가 분양권을 뺏기는 사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 1주택 처분 조건부 서약서 내신 분은 반드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할 때도 이런 이제 기존 1주택 처분 조건부 서약서 이게 분양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계약서, 우리 보통 전매계약서 이런 거 쓰죠. 그때 요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 요 최종 선의 매수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특별공급 기관 추천을 노려라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이제 청약통장 가입하는 경우와 청약통장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하는 분은 이제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평생 한 번 특별공급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니면 기간 추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넣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장애인, 철거민,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신혼부부는 어떤 사람을 신혼부부라고 할까요? 그래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요 조건이 맞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혼인신고일이란 거는 모집공고일 계속 무주택자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다만 투지과열지구 내 9억 초과주택은 안 됩니다. 9억 초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한도가 신혼부부라 하기에는 고급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40%, 맞벌이가 160% 기준이고요. 청약통장은 6개월이 이제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넣을 수 있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지역이 내가 어느 지역이다, 면적이 뭐 85제곱 이하를 하겠다 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이 다 통장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 소유 시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죠. 공급 비율 보시면 국민주택이 30%, 민영주택이 이제 20% 이내에서 신혼부부 특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한번 볼게요. 다자녀는 무엇을 다자녀라고 하나 보면 이제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입니다. 3명 이상이면 3명도 포함하죠. 태아나 입양 자녀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혹시 이제 동일 점수가 될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많은 분, 아니면 미성년자까지도 같다. 그럴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연령순으로 경합을 벌여서 이제 거기서 당첨이 되는 겁니다. 배점 기준 한번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자녀 수는 40점, 무주택 기간 20점, 영유아 자녀 수는 15점, 당해 시도 거주 같은 경우 15점, 세대 구성은 5점, 이제 저축 가입 기간은 5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 배점이 가해지고요. 공급 비율을 보시게 되면 건설 물량의 10% 정도, 최대 15% 정도가 다자녀 특공으로 공급이 됩니다. 노부모 부양 한번 보겠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야 노부모 부양 특공을 넣으실 수 있어요. 피부양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조건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주택자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동안 부양하고 계셔야 되고 그 노부모가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1순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보유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이상입니다. 우선이에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노부모 부양 특공의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이내입니다. 조금 귀하죠? 생애 최초 한번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지금 무주택자여야 되고 통장 납입 액수가 맞아야 되고 납입 회차가 맞아야 되는데 이 조건을 다 갖추시면 됩니다. 혼용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생애 최초 특공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도 생애 최초 특공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기본 경과가 돼야 됩니다.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 충족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공물량의 25%를 주고요. 민간 분양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까지 봤고요. 이제 기간 추천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추천에서는 이렇게 보면 85제곱 이하 세대의 10%가 물량입니다. 그래서 면적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기간 추천으로 보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중소기업 근로자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및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세대원도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그럼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특장점이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만 신청 가능하고요. 거주지 주민센터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델 하우스 정식 공고 한 3주 전 그 정도에 이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자체 추천 인터넷 접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 접수 신청하지 않으면 이것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먹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만 접수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주민센터에 접수하시고 또 인터넷 접수를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매년 1월 초 2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합니다. 매년 1월 초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훈청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 여부 등 배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 복무 군인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공공 민영 불문하고 청약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제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군 배정 자체 부대 내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점수 계산 후에 이제 당첨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청약 홈에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배정으로 85제곱 이하만 가능하고요. 타기관 특별 공급과 경합해서 이제 5위인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국군 복지단에서 사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자, 북한 이탈 주민 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되고 청약 저축 가입 후에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다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지역별, 면적별 예측임이 충족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원에서 추천을 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방, 땡땡 지방, 벤처기업청 추천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까지 다 나눠보았습니다. 자, 5번째. 재당첨 제한 규정 지역이 아닌 지역을 청약하라라고 했는데요.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 가능하다. 요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3조에 있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규정인 지역이 아닌 지역을 청약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 이제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유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가점이 낮다. 이게 낮은 가점자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이 유리하십니다. 그렇겠죠? 비조정 지역은 이제 추첨제로 많이 하니까 추첨제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까지 나눠봤고요. 재당첨 제한 기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면적을 나누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냐 85제곱 초과냐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이 나누게 됩니다. 수도권 내 같은 경우에는 85제곱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그 외의 지역의 85제곱 이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리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85제곱 초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의 85제곱 초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16일 정책에 평형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10년, 조정 대상 지역 7년간 재당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7일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요 날짜가 중요하죠. 2020년 4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재당첨 제한 기간 같은 경우는 청약 홈으로 들어가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청약을 만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청약 홈에 들어가서 이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영주택 청약 잘하는 꿀팁 5가지 나눠보았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입 기간을 늘리고 예치금을 많게 하라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만들러 가셔야 되고요. 내 자녀가 만 17세 이상이다. 그러면 가장 큰 선물로 이걸 청약통장을 주셔야 되겠죠. 집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선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돈으로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하고 같은 효과라고 보거든요. 자, 2번 두 번째 무주택, 유주택자 기준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라는 것이고요. 자, 생각이 나시죠? 자, 세 번째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을 체크하라. 네 번째 특별 공급 기간 추천을 노려라. 다섯 번째 재당첨 제한 규정 지역이 아닌 지역을 청약하라 였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잘하는 꿀팁 5가지로 민영주택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당첨의 운이 구독자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하려면 어디서 해야 하나요? 라는 이제 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시는데요. 요거 한번 나눠볼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청약홈에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사이트 주소고요. 유튜브 하단 댓글에 청약홈 사이트 홈페이지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주소를. 민영주택 청약 잘하는 꿀팁 있나요?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민영주택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입주를 하실 수도 있고 당첨이 되면 입주를 하실 수도 있고 당첨이 되셨는데 분양권을 매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분양권을 매도하신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도를 하셨다 하면 이제 매도를 하시겠다 하면 매물을 이제 내놓고 이제 매수자분을 맞춰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매물 홈페이지에 분양권 접수 칸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이제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광고를 내고 맞는 매수자분을 맞춰드립니다. 매물 접수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엄마 최 소장이 나눠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경제엄마 최 소장은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3단계를 계속 실천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재테크로 행복한 부자가 되실 때까지. 누가? 구독자님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